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긴 공포썰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산골 마을에 버려진 저택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옛날 옛적 한국의 한 외딴 산골 마을에는 커다란 저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저택을 멀리하곤 했습니다. 저택은 오래전에 지어진 것으로 이전에 어떤 부유한 가문이 살았지만 몇십 년 전에 그 가문이 갑자기 사라진 이후로 아무도 들어가거나 관리하지 않아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저택과 관련된 수많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저택에서 밤마다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저택의 창문 안으로 빨간 눈을 가진 그림자가 자신을 쏘아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몇 번 그 저택에 들어갔으나 금세 겁에 질려 뛰쳐나가는 일이 계속되었죠. 시간이 흐르고 도시에 살던 한 청년 민수는 이 마을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마을의 고요한 환경과 산책하기 좋은 숲길에 매료되어 있었지만 언제나 그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는 신기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들에게 저택에 들어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민수의 설득에 가까워 저택을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흐린 날 오후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녹슨 대문을 밀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의 내부는 오래된 가구와 먼지투성이의 장식품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지와 천장은 떨어져 나가고 곳곳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택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려던 순간 갑작스럽게 계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불안해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억누르며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고 그중 가장 큰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방은 한때 서재로 사용된 듯 책장과 커다란 책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는 방구석에서 붉게 빛나는 작은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꾸러미를 잡아들었고 그와 동시에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기운에 친구들과 민수는 그저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급히 저택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와 레드하우스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택의 창문 하나가 크게 열리면서 강력한 바람이 밀려나왔고 저택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저 드물게 마을에 방문하던 여행객들 것처럼요. 놀란 그들은 그 자리에서 벗어났지만 민수는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계속 저택에서 주운 꾸러미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친구들과 상의 끝에 그들은 꾸러미를 다시 열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꾸러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함께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저택에 살던 이가 기록한 내용이었으며 그 내용은 가족이 겪었던 불운과 저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택은 사실 수십 년 전 어느 날 밤 그 마을에 들이닥친 벼락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비극을 겪게 된 가족의 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족은 흩어졌고 그 저택은 그들의 불행이 깃든 장소로 남겨졌던 것입니다. 민수와 친구들은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일기장을 들고 바로 마을의 원로를 찾아갔습니다. 원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저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가문은 저택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오히려 그곳에 영원히 갇히고 말았다며 그 이유에 대해선 아무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수는 저택에서 남몰래 행해지던 의식을 찾아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금 저택으로 돌아가 저택의 지하실을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오래된 비밀 문서를 발견했는데 그 문서는 마침내 저택의 저주를 푸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친구들은 문서에 적힌 대로 의식을 치렀고 그 순간 저택 안에서 느껴졌던 무거운 기운이 서서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그들은 마을의 안녕을 위해 저택을 다시 봉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저택에서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빨간 눈의 그림자도 보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저택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질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용기와 마을 공동체의 강한 유대가 만들어낸 하나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끝이 없는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면서 저택은 이제 마을의 한 조각으로 평화롭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녁 늦은 시간 혼자 집에 있을 때 읽으면 더욱 소름 끼칠 것입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이 저택은 여러 해 동안 비어 있었고 지역 주민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어슴푸레한 조명이 비추는 저택을 지나칠 때마다 등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곳에서 일어난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해서 떠돌고 있었다. 몇 년 전 한 부부가 이 저택으로 이사를 왔다. 그들은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조용한 시골 생활을 꿈꾸고 있었다. 이들 부부는 저택이 오래된 만큼 수리할 것이 많았지만 삐걱대는 바닥판이나 간헐적으로 꺼지는 전구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은 집 안에 남아있는 무언가였다. 이사 첫날 밤 두 사람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에 들었다. 그런데 새벽에 아내가 무언가에 놀라 잠에서 깼다. 그녀는 분명히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얼어붙은 듯 중질러 앉은 채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물론 아무도 없었다. 지나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다시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러나 그때 문이 삐걱거리며 열린 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고 두 사람은 함께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저택의 복도를 지나 방 하나하나를 확인했지만 특이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복도의 끝에 있는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다는 것만 빼고 두려움을 억누르며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그들은 천장에 있는 작은 문을 발견했다. 그것은 다락방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다음 날이 되어 그들은 일찌감치 다락방을 살펴보기로 했다. 다락방 문을 열고 올라간 순간 그들은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한 공간에서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인형과 삐걱거리는 의자를 발견했다. 그곳엔 아무도 없을 터인데 어쩐지 그 의자가 방금 전까지 누가 앉아 있었던 것처럼 따뜻했다. 그날 이후 이 부부는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들을 듣기 시작했다. 누군가 좁은 복도를 지나가는 듯한 발걸음 소리 또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가끔 거실에 있는 낡은 피아노가 혼자서 짧은 음들을 연주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부부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저택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짐을 싸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본 그들은 처음 이사 왔을 때 젖혀져 있던 방과 다락방 문이 이번에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섬뜩한 느낌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그들은 집을 빠져나왔다. 부부가 떠난 이후 저택은 다시 텅 빈 채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떠나간 이유를 모르고 있으면 그저 또 하나의 무섭고 이상한 저택으로 이야기할 뿐이었다. 하지만 부부 자신도 그 이전의 일들이 실제였는지 아니면 그들의 심리적 상태가 만들어낸 환상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그곳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는 사실만이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각자의 상상력을 통해 다양한 버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있는 바로 그 공간마저도 두렵게 만드는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우리 주변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한 젊은 대학생인 민수는 기말고사를 맞아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기로 결심했다. 평소에는 기숙사에서 공부했지만 그날따라 유달리 집중이 되지 않아 도서관의 조용한 분위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었지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돌아갔고 민수는 거의 텅 빈 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새벽 1시쯤 민수는 서고에서 책을 빌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한 도서관 안은 미묘한 정적 속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걸음을 옮겨 도서관 끝쪽에 어두운 서고로 들어섰다. 서고는 평소보다 더욱 으스스하게 느껴졌고 민수는 그곳에서 나오는 빈번한 삐걱거리는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다.
책장을 뒤적이던 그는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단지 그와 함께하는 것은 오래된 책 냄새와 뿌연 어둠뿐이었다. 민수는 괜히 기분이 나빠져 서둘러 나는 책을 찾고 돌아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속삭임 같았지만 명확하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책장, 틈새의 잡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다. 민수야. 마치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그는 혼자라고 생각했기에 섬뜩함에 소름이 돋았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 그를 따라왔다. 민수야, 여기야. 그 목소리는 불쾌할 정도로 친근하게 들렸다. 도서관의 출구로 향하던 민수는 갑자기 눈앞에 서 있는 여자의 형체를 보았다. 창백한 얼굴은 마취분을 발랐고 그 눈동자는 깊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민수는 빛의 속도로 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발이 거기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는 빨려 들어갈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가면 안 돼. 여기 있어줘.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몸을 움직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도서관의 출입구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출입구를 넘어서자 갑자기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뒤돌아보니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고 도서관은 다시 평온한 모습으로 있었다.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숙사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도서관에서 겪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 후로도 민수는 몇 번인가 그 여자를 꿈에서 마주쳤다. 그녀는 그에게 손을 뻗고 있었고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다. 여기서 나와 함께 해줘. 시간이 지나 민수는 도서관에 다시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여자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퍼져나갔다. 누구나 그 도서관의 깊은 곳에는 잊혀진 그녀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외로운 영혼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한다고 속삭이곤 했다. 그 이후로 도서관은 명실상부한 학교의 가장 흉흉한 장소가 되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누구도 그 서고에 혼자 남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민수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는 공포로 남게 되었다.